네. 자,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 손 한번 들어서 우리 표하시면 우리 현장에서 바로 CD 들으시죠. 네. 마이크와 함께 CD를 들이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 아들이를 지난번에 딸이랑 같이 왔었고 아들이랑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하고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데려오려면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고생을 좀 해봐라라는 뜻에서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한 번도 책을 보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저랑 비슷하네요. 집에서 근데 안 본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옆에서 좀 조언을 좀 해주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계속 얘가 생각이 없는 애는 아니니까 내버려 둬야 하는지 아니면 좀 케어를 해서 너가 돈을 버는 목적이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일본도 좋고 요즘은 중국도 좋으니까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러이러한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거기를 가는 이유가 어떤 미래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간대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얘를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지 사실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도 그러나요? 저희 아빠는 그러지 않죠. 어떤 쪽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각이 좀 깊은 편이고요. 아기 아빠는 생각이 좀 얕은 편이에요. 아이는 생각이 깊고 남편은 생각이 얕은 편이다. 네,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이제 조율을 좀 해주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는데요. 뒷모습에서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데 앞모습으로 얘기하면 거의 부모하고 부딪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앞모습은 말이고 뒷모습은 부모의 행동이나 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부모를 보고 그러니까 가까이 사니까 부모님이랑 늘 가까이 사니까 내가 뭔가 내 엄마나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앞모습의 말로 엄마나 아빠들이 그걸 해버리면 이미 그때는 사실은 마음에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것처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잔소리라고 하는 건데 잔소리의 되게 간단한 정의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또 자기 자식이니까 맞는 말 기분 좋게 잘 안 하실 거라고요. 우리 아들은 왜 일본을 가려고 하는 거니? 너 영상에서 본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은 거니? 스고이?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요. 엄마는 이제 너 왜 일본 가려고 그래? 벌써 분위기가 이럴지도 몰라요.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 네 아버지처럼 살 거야?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런 정신으로 네가 앞으로 험한 세상을 네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엄마 얘기 들어봐.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서 먹고 뒤져.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벌써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아들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뭐 우리 아들은 뭐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저는 부모는 격려와 지지 외에는 그리고 부모의 행동 외에는 부모의 말로 부모가 자녀를 이미 자기의 자아의지가 생겼는데 교육한다? 전 이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태계 이황 뭐 이런 분 막 5만 원짜리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예? 그런 분 아니고서는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해서 자녀가 딱 그 얘기한다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본을 왜 가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하는 애들은 없다고 봐야 돼.
우리 애는 착해요. 걔들 착한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맞짱 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큰 사고 쳐요. 차라리 엄마한테 너 왜 일본 가려고? 아, 나도 생각이 있다고. 내가 돈 벌어서 가는 거라고. 엄마가 돈 대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 나도 영상에서 본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나. 어? 그리고 아빠가 얘기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나한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왜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도 중학교 1학년이야, 나도. 이런 애는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런 애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 순진한 엄마들은 저희 애는 그냥 제가 말하면은 그냥 껍벅 죽어요.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고 죽으라면 죽어. 어? 그리고 그냥 붕대 감으라 그러면 붕대를 감아서 미라가 된다니까, 미라가. 어우, 나는 얘가 3000년째 안 썩어, 정말. 이런 엄마들 되게 진짜 순진한 거예요. 걔네들이 뭘 자기가 생각이 왜 없어요. 자기 속으로 다 생각이 있는데 눈치를 보거나 엄마한테 감히 맞짱을 못 뜨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쌓였다가 한 번에 빵 하고 터진다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발표 해버려요, 막. 이상한 발표. 엄마가 감당 안 되는 발표. 막 그런 거 해버린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엄마들이 그러죠. 내가 정말.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네가 어떻게. 이게 아주 그냥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냥. 아이들 이미 얘가 자기 성의 성주가 됐다고 싶으면 엄마가 너무 아이를 식민지화 하시는 거 아니신지 부모님들은 좀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너무 권위적입니다. 애들을 숨을 못 쉬게 해버려요. 공간을 안 줘요. 그리고 남편이 좀 뭐라고 하면 남편을 다시 혼내버려요, 그냥. 어디서 달래주고 있냐고, 지금. 집안의 권위가 무너지게, 지금. 내가 애를 혼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럼 남편들도 그냥 와이프 눈치나 엄청 보고. 애 방에도 몰래 가가지고. 야, 나 미안하다. 나도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드냐. 이런 문제가 많아. 엄마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죠. 네. 엄마의 권위는 엄마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아이에 대한 사랑만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과 엄마가 삶에 대한 그 엄마의 그 정도, 그것만이 이제 권위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 우리 엄마 딸이에요? 그래요? 엄마 딸이에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엄마를 보더니 네. 최근에 엄마가 친구한테 되게 감동을 받게 하거나 잘해준 거 있어요? 시간 지났어요. 일단 엄마를 보고 눈치. 자, 이런 게 되게 나쁘다기보다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애한테 뭘 딱 질문했는데 애가 엄마 눈치를 일단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고 딱 애한테 딱 질문했는데 엄마랑 상관없이 딱 얘기하는 애가 있다고요. 네. 그냥 엄마가 좀 애들 좀 놔주세요. 일본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서 뭐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 자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좀 내버려 두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자식이 아니니까.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다 서울대 갑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 자, 봐보세요.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요. 아들 잘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잘한다고 해주세요. 공부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는 자기 부모가 하라고 해서 절대 안 돼요. 누가 공부를 부모가 하라고 해서 잘하는 애가 어디 있나요?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만 부모가 정해주시고 공부 못한다면 이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누굴 어디서 데리고 온 아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다른 분 우리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온 신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이에요. 이제 대학교 수시를 붙어서 지금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하면서 자꾸 용돈을 버니까 아이가 굉장히 생활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흐뭇해 했는데요. 최근에 고민이 생긴 게 이 친구가. 이 친구라는 게 아들입니까? 예. 네. 이 친구가 어느 날 얼마 전에 경제관념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는 뿌듯해갖고 얘가 과연 대학생활 잘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말이 자기가 알바를 하고 나니까 돈을 끌어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일단 꿔서 쓰고 알바해서 갚으면 되지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뷔페를 가더라도 친구들끼리 모아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저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알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바뀐 거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저는 그게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로서 좀 이렇게 탁 가슴이 탁 막히면서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아이가 또 잔소리고 그 어떻게 이 아이를 이제 오케이, 해줘야 될지. 예. 근데 아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사랑해서 아이를 더 망치거나 안 좋은 관계가 가지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잘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결혼하고 싶다 했으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 여자애가 자취했었는데요. 제가 걔네 집 자취하는 거기에 항상 아인슈타인 그 우유하고 웰치스하고 검은 봉지에 사다가 항상 넣고 저희 집에 갔었습니다. 걔네 집이 춘천이었어요. 제가 걔가 일 있으면 춘천으로 가서 태워서 서울로 일 보게 하고 다시 춘천에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한테 잘렸습니다. 그 여자가 싫다고 해서 저를 떠났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워할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한마디였습니다. 두 번째, 오빠 그리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오빠는 왜 자기가 먼저 거기에 가서 나도 가고 있는데 자꾸 빨리 안 온다고 나를 채근해요?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언제 잘해줬냐 너는 나한테? 요러는 게 안 되는 놈들의 특징입니다. 네? 자, 두 가지죠. 저는 근데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애가 마지막으로 한 두 마디가 3년 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오빠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요? 외로워할 사람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잘해주면 안 외로운 거지. 왜 외롭냐? 그리고 저는 3년 지나서 그때 알겠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을 때 외롭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이 홀로 서면 인간은 알게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한 번도 인간은 홀로일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는 걸 인간은 알게 돼요. 올림픽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알게 됐어요. 산책하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게 어느 정도 딱 서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 아름들이 이렇게 그 귀신 머리카락처럼 한 나무 뭐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맞나요, 버드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미신년 산발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산책을 다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홀로 서니까 버드나무가 탁 보이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 버드나무에서 막 배때기를 치고 있고 막 한 아줌마는 또 등으로 긁었다가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버드나무 딱 있으면서 우와,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대사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저 나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뽑아서 자기 집에 심고 누구만 보고 싶어요? 자기만 보고 싶어요. 안전빵으로. 그리고 비 맞고 이러는 것도 안쓰럽거든요. 네. 다른 아줌마들이 배때기 치는 것도 못 보겠고 난 사랑해. 난 이 나무를 사랑하거든요. 난 이 나무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 이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느낀 게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날 떠났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계속 외로워하니까. 자꾸 피드백을 원하니까요. 엄마들이 자꾸 애들한테 피드백을 원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걸 했고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그리고 엄마가 이게 되게 착한 엄마가 더 억울해요. 아닌 척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한테 뭐 해줄 거니? 너 엄마 빨리 이거 사줘. 그럼 차라리 이게 편하거든요. 왜냐 먹고 떨어지라고 주면 되니까. 그럼 또 엄마도 좋아한다고요. 막 모질이처럼 좋아해.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엄마가 있어요. 교양 있는 엄마들.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장기관을 상하게 하든 뉘앙스로 애한테 상처를 줘요. 말은 안 그렇게 하는데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그래.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 엄마가 뭐 한 거 있어? 요런 엄마들. 좀 배운 엄마들. 네. 그러면 이제 딸이 엄청 상처받죠. 그리고 이제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홀로 서면 인간은 그때부터 외롭지 않다. 그리고 인간은 그때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를 맺을 뿐이고 네가 거기 있음에 되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두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오빠는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울 사람이다. 두 번째가? 누가 잘해달라고 그랬냐?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제가 보기엔 잘해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사랑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네. 기다려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넋놓고 있는 기다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이 기다림은 어떤 거냐면 아들이 방황할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 방황해야 됩니다. 돈도 그렇게 써봐야 돼요. 명품도 사봐야 합니다. 애도 돌체 가봤냐 사야죠. 땡겨서 돌체 가봤냐 사보고 지가 알바하면서 쎄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아이는 자기의 세포로 경제관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갖는 경제관념은 부모한테 배운 거랑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힘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고 힘든 것 같아요. 왜냐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그 모든 걸 알았는데도 나에게 주권을 주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앞으로 20년 지나서 깨닫든 자기가 나중에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깨닫든 그게 뭐 40년, 50년이 지나서 깨닫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진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너무 지금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든 부모님이든 모든 세상의 분야든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교육의 효과는 내가 말하고 당장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내가 말하고 당장 그걸 보려고 하니까 마치 KTX 안에서 뛰고 다니는 여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친년이죠. KTX 안에서 핫바 먹으면서 빨리 달리려고 막 목마르니까 바나나 막 따가지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는데 거기서 왜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이미 애가 말을 다 알아들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늘 그렇듯이 다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사랑이 아닌 것들은 기억하려고 해도 절대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건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 거죠. 저하고 나누는 이런 얘기는 다 기억하는 얘기 아닙니다. 웃고 즐겁고 잊어버리십시오. 저희의 때가 됐거나 이게 진짜 우리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고 이 얘기가 다 삶의 진리가 아니고 헛소리라면 우리는 아무리 기억하고 여러분이 몰래 저한테 도찰을 하셨지만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삶을 우리가 어렸을 적 공부하는 것처럼 그 관념으로 보지 말고 만나고 어우러지고 반응하고 그리고 결과를 너무 지금 당장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좀 조용한 시간 가지시면서 위로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도 좀 위로하고 자식들에게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 드신 어머님들은 미안하다고 갑자기 얘기하면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드디어 이혼하는 건가? 드디어 이혼하는 건가? 난 아빠 쪽으로 갈까 엄마 쪽으로 갈까? 독립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불안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문자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감기가 지금 몇 달째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굴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 겨울, 환절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저희 사는 날까지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